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피를 사랑하고 커피의 진심인 남자 안명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커피는 거의 정말 마이라이프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커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때로는 제 커피가 저희 그런 궤적들이 보면 커피가 나의 스승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동행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커피는 정말 오래된 친구 같죠. 길을 걷다 보면요, 한 손에 커피 이렇게 들고 가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눈 뜨자마자 모닝커피부터 찾고요. 밥은 굶어도 커피는 포기 못한다. 이런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네, 이렇게 지금처럼 커피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기도 전인 1980년대부터 커피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또 그 꿈을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 온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바리스타 1세대 오늘의 동해인 안명규 대표와 오늘 커피향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커피 하면은 저한테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휴식, 네. 여유 이런 거여서 오늘 분명히 일을 하러 오는 건데도 일하러 오는 것 같지가 않고 괜히 놀러 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당연히 커피를 사랑하실 테고 네. 이게 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커피가 매일매일 이렇게 사랑스럽고 여유가 느껴지고 그런가요? 그렇죠. 이렇게 커피를 함으로써 오늘같이 이렇게 멋지신 MC님도 만나고 또 이런 촬영을 하면서 커피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세상, 제가 커피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세상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루 일과 이렇게 시작하면 늘 커피로부터 시작해서 커피까지 커피로 마감하는 그게 하루 일과 같은데요. 커피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오래 하셨어도 매일매일 커피를 드시는군요. 네. 커피를 하신 지가 한 35년 정도 되셨죠? 커피를 좋아하고 네. 이런 걸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온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업으로 네. 전업적으로 한 건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커피를 언제부터 도대체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커피를 좋아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저도 아마 고등학교 때 커피를 이렇게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좋은 커피를 찾아서 마셔보고 싶었고, 나만의 커피를 만들어 먹고 싶었고, 또 커피를 이렇게 나눠보고 싶고,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커피는 나하고 참 잘 맞는 소재구나. 그리고 어쩌면 이 지금 만났던 이 커피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가 있고, 어쩌면 이 소재랑 너무 한번 친해보고 싶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던 시기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커피 맛을 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거든요. 누가 이렇게 좋은 커피를 마셔보라고 준 적이 있었나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운이 좋게요. 제 가까운 우리 언사님들이 커피를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고. 학창 시절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도 그 틈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커피를 조금씩 이제 훔쳐 먹는 그런 어떤 상황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맛을 다 느낀다 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았지만, 그 선생님들이 즐겨 마시는 그 커피에 왜 선생님들이 저런 어떤 커피를 좋아하실까? 또 여행을 하다 보면은 나름 이렇게 멋진 지식인들이 커피를 좋아하시고 그 심취해 있는 모습이 너무나 동경의 어떤 그림이었던 것 같거든요. 야, 이 커피 제대로 알아서 나도 저런 어떤 멋진 삶을 한번 길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어떤 멋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매력적으로 느끼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커피 매력에 빠지셨으면 경주 사셨으니까 뭐 경주나 뭐 가까운 포항이나 네. 커피숍도 많이 다니셨겠네요. 네, 그 시절에는 뭐 포항, 경주에는 이렇게 제대로 된 카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호텔, 뭐 커피 라운지, 또 약간의 이제 이 다방 같은 곳에도 가도 그래도 조금은 커피를 마실 수가 있고 그 어떤 갈급한 마음을 좀 달래주는 어떤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이미 나는 커피로 뭔가 내 꿈을 이뤄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야, 예. 그 시절에는 대부분 뭐 꿈 하면은 뭐 선생님, 군인, 뭐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내가 뭔가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하겠다라는 꿈을 꿨다는 것도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장래 희망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배울 곳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럼? 그 시절에는 당연히 뭐 이렇게 커피를 한다는 거, 커피를 공부한다, 아니면 커피에 뭐 인생을 바친다, 도전한다. 남들이 전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저 커피 공부하는데 커피에 공부할 거 있나 막 이렇게 커피 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다 이런 시선을 보고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네. 저한테는 뚜렷한 어떤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커피를 마셨던 분들이 분명히 저 커피를 마시면서 변화돼가는 그 표정, 스스로 믿는 그 힘을 제가 이렇게 많이 훔쳐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현상에서는 저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커피를 만들고 이 커피를 좋아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그 시대가 올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그러면은 배울 수 있는 선생님도 없고 근데 이제 뭔가 커피에 대한 궁금증은 매일매일 호기심이 넘치시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그럼 연구를 시작하셨어요? 그 쉽게 배울 수 없는 것들이 그 환경들이 저를 더 자극했고 그게 더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했을 것 같으면 뭐 별 재미없어, 별 관심이 없었을 텐데 이 영역에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나 홀로 길을 갈 수가 있고 먼저 루트를 개척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꿈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시작할 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뭐 어려움 많았죠. 인터넷 책, 뭐 학원 이런 것들 전부 거의 없었기 없으니까. 때문에 어쩌면 이제 정말 상상력에 의존한 그리고 기술과 뭐 이런 부분들을 얻어오는 게 아니라 훔쳐와야 되는 그런 환경. 가족들조차도 네 다방 한다며 이런 소리는 굉장히 사실 모욕적이기도 하고 좌절을 시키는 그런 힘이 뭐 원천이 됐지만 그래도 저는 언젠가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될 거고 커피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만큼 사실 상상을 못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커피는 대단한 물질이고 신이 만든 물질 중에서 정말 최고가 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독학으로 네. 정말 커피 전문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불모지에 가까운 곳에서 스스로 커피를 연구를 하셨어요. 네. 기존에 사실 대부분 그 다방 커피라고 불리우는 인스턴트 커피가 네.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본인의 이제 커피숍을 문을 여셨잖아요. 경주에서 여신 거죠. 근데 처음에 어땠어요? 잘 됐나요? 경주에서 처음에 이제 공간을 열었을 때는 우리 은사님께서 만들어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커피를 조금 이제 제대로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커피 그리고 또 커피를 알아가는 어떤 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처음 경주에서 하셨던 커피숍은 이제는 없어진 거죠? 그렇죠. 어디서 했었나요? 그 경주 성군동이라는 소재지인데요. 네. 그 이제 우리 은사님 아래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그것을 미리 이렇게 아시고 길을 열어주신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몇 명 모여서 공간을 만들어준 친구가 있었고 또 저는 식음료 쪽에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만드는 거는 친구들이 이제 건축하고 뭐 이런 어떤 조경은 이제 친구가 그런 전담을 했고 저는 운영을
너가 맡아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 중에 맡아서 운영해 주는 거는 좋은데 너가 딱 하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네. 커피값을 5,000원을 받아라. 5,000원이요? 네, 근데 그 시대 80년대 5,000원이요? 네, 88년도에 5,000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마무시한 이렇게 특급 호텔이 그때 1,000원이 안 되는 가격대였거든요. 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금액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손가락질도 당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도대체 비싸냐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무슨 커피숍이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느냐 뭐 이런 어떤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 이제 공간이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은사님께서는 그냥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너가 이 커피를 통해서 정말 5,000원의 어떤 가치를 담아낼 만큼 수련을 하라 이런 어떤 가르침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네요.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꿈이 막 지금 막 넘쳐나는 열정 가득한 젊은이들이 만든 공간이어서 예. 되게 멋졌을 것 같아요. 일명 돌담집이라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강에 가서 돌 네. 하나씩 쭉 한 땀 한 땀 그야말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돌담집이었나요? 예, 이름이? 돌담 커피집이라는 어. 이름이었어요. 경주에 있는 우리 이제 시민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그 공간에 한번 가보는 것이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경주 시민으로서 야, 저 공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어떤 열망을 가질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모티브를 제공한 와. 그런 공간이었죠. 주로 어떤 분들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공간은 돈이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 오는 건 아니고요. 네. 젊은 친구들을 응원해 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고 또 이제 와주신 분들이 또 우리를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내가 정말 라떼의 그 어린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열정적으로 일을 했지. 이제 그런 걸 응원해주는 뭐 그런 형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대표님만의 지금의 그 브랜드 회사를 대구에서 만드셨는데 네. 경북대 앞에 네네. 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대학가에다가 문을 연 것도 제 생각엔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공간이 굉장히 당시에 다른 커피집들과는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많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인근에 있는 큰 대학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과 뭐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어쩌면 형, 동생, 친구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만들고 저는 커피 만드는 사람이고 커피 마시러 온 사람들끼리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면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면 삶이 재밌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어떤 커피 문화라든지 또 커피 공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자양분들을 학생 때는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제공자가 이제 되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제 공간에서 하고 싶었던 커피는 제가 커피를 볶는다는 것은 커피가 살아있는 커피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식물들도 전부 다 생화. 오. 예. 그리고 뭐 음악도 이제 재생음악보다는 라이브 음악을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도록 했고 이 커피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결국은 커피라고 하는 것은 꼭 테이스트만 아니거든요. 대부분 커피 가면 입에서 마시는 거 생각하는데 커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귀에 듣기는 것도 있고요, 후각적으로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렇게 이목구비로 커피를 한다, 마신다 이렇게 이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간에 오면 커피 한 잔을 위해서 이 이목구비를 느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촉수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걸 이렇게 제어를 해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좀 전달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이제 90년 초반쯤인 거죠, 그게? 네, 90년이에요. 90년. 90년. 네, 1990년. 와. 경주에서는 뭐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됐고요. 하루에 손님들이 정말 2명, 3명 왔었기 때문에 또 돈을 번다 이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경북대학교 앞에서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그래도 주변에는 뭐 한 500원 정도의 값이 이제 사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뭐 한 2배, 3배 정도 많았지만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이 가격이 좀 비싼 듯한 기는 하지만 뭐 점심값을 좀 줄이고 다음에 한 번 더 올 걸 줄여서 여기 얼마나 가치가 됐다. 뭐 그렇게 이제 학생들은 생각했던 것 같고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커피를 5,000원 받으면 10,000원어치까지 가치를 해주자. 그리고 뭐 10,000원짜리 같으면 20,000원어치까지 어떤 가치를 하자. 뭐 그런 어떤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편한 거죠. 나름 센세이션했습니다. 공간에 들어오면 이미 좀 차별화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제가 또 앞치마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눈에는 너무나 이색적인 어떤 그림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커피를 한 잔 한 잔 만드는 그 모습도 특별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빙하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광경들이 지금에는 뭐 TV라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지만 아마 그때 학생들은 그런 모습이 난생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또 커피에 관해서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시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도전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예. 로스팅 기계를 만드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니, 그걸까지 굳이 만드실 필요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볶아야만 제 커피가 된다고 이제 했는데 사실 그 시대는 볶으려면은 원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겠지만 당장 시급한 게 도구, 기계, 재료 네.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 뭐 뽑는 방법도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커피 시장이 막 시작할 태동적인 어떤 그런 어떤 타이밍이 와 있었기 때문에 커피 기계도 당장의 수입이 아니고 내수가 필요하다. 원재료는 기후가 바뀌지 않는 한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 다 뛰어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모델만 잘 만들면 변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커피 산업을 키우는 게 본인의 꿈이라고는 그래도 이 사업이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로스팅 머신 만드는 데다가 아파트 몇 채 값을 투자를 해버리면 가족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약간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미 이제 가족들은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다방일이라고 그런 충격이 있었고 뭐 또 그 뒤에는 늘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뭐 저게 어떻게 보면 자양분이 되리라 뭐 이렇게 이제 믿어줬던 것 같아요. 가족들은 일단 믿고 지지해줬다. 속마음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다. 네네. 이곳에 정말 아름다운 포인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지금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네네. 지금 저희 뒤쪽에 있는 이것은 흡사 어떤 그 영화에서나 보던 거대한 그 악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악기요? 박물관에서나 봤을 네. 것 같은 이거 뭔가요? 악기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서 야 거대한 기차가 들어와 있다, 뭐 배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커피 농장에 가면은 간혹에 볼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선별기인데요. 커피 선별기요? 그렇죠. 이제 이 지금 선별기는 그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이제 생산하는 브라질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고요. 네. 이 정도 규모로 된 것들은 전 세계에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아, 커피 선별기가 있어도 이 정도 크기는, 이 정도 사이즈는 전 세계 두 대밖에 네,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도 박물관에 가려고 대기 중인 걸 가지고 네. 야, 이 어마어마하고 귀중한 것을 여기 두 대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간청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커피된 뭔가 진심 뭐 그런 걸 보였더니 결국은 정말 이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면 네. 뭐 기꺼이 기증을 해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그럼 조건이 뭡니까 하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본연의 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달라. 그것은 지켜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시행이 된 거죠. 그쪽에서 원래는 엔지니어가 같이 오려고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복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4대 설치해서 그걸 보고 이제 맞췄더니 그쪽에서도 결국은 와, 역시 한국 사람이 손자시는 세계 최고다. 그것도 인정받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걸로 통해서 브라질 커피의 위상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좀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뭐 당연히 커피 투어는 많이 다니실 거잖아요. 국내외로. 네. 저 같은 일반인도 여행을 가면 거기서 유명한 커피집을 반드시 가보니까요. 네. 전 세계 한 몇 개국 정도 가보셨어요? 지금 한 70여 개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0여 개국 중에 보면 커피는 이렇게 소비국 반, 생산국 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70개국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소비국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반반, 생산국 반, 소비국 반, 그렇게 한 70개국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그렇게 많이 70개국을 커피를 찾아서 다니셨는데 원두에 대한 진심도 어마어마하시다고 제가 들어서 그럼요. 네. 원두를 찾아서 전 세계를 헤매셨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굳이 그냥 약간 수입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먼 길을 그 험한 데를 찾아가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늘 아직도 필드에서 손님들한테 커피를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고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내놓으면 거짓말 하는 것 같고 너무 불안하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커피를 정말 귀한 거 찾으면 순간 귀한 거 찾았구나 바로 그 순간에 뭐냐면 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 표정이 그 순간에 생각이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잔의 커피를 마셔서 좋아할 사람들의 그 표정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걸 바잉을 하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러 가는 거죠. 그러면은 커피 농장도 참 많이 다니셨을 텐데 네네. 기억에 남는 곳? 작년에요. 네. 제가 그 후배 몇 명이랑 어떤 이제 과테말라에 있는 엘 이네르토 하는 농장인데 커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 성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품질을 다양하게 또 지속성 있게 잘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형태가 주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커피 하는 사람들은 꼭 나는 이 농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등을 자주 할 수가 있고 저 맛을 만들어낼까 이런 것 때문에 꼭 가보고 싶어 하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그 농장하고 우리가 이제 직거래를 하는 어떤 그런 관계였고 3대 농장주를 앞에 모셔놓고 제가 한 잔의 커피를 내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한 번도 지금까지 제 사진을 찍혔던 사진을 보고 기분 좋은 또는 이거 내 맞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들였는데 그 농장주 분을 모셔놓고 제가 그 농장주님한테 정말 이런 좋은 재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 때문에 제가 한 잔의 커피를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표정이 그렇게 다 녹아났나 봐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사진을 찍혀있던 사진을 보면서 이거 정말 내가 맞나? 내가 이런 표정이 있었나? 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일은 이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동료들 또 후배들한테 많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오늘 커피 전문가인 대표님을 모셨으니까요. 평소에 궁금해했던 커피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러 갈 때 네. 보통 커피 전문점에 가면 원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걸 골라야 이름도 할까? 막 길고 네, 복잡고 어렵고. 가격이 놀라고. 뭘 골라야 될까? 무조건 비싼 거면 제일 맛있는 걸까? 늘 그게 궁금한데 전문가시니까 이런 원두를 고르면 대체적으로 실패가 없다.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강추를 하는 것들이 에티오피아산 그리고 과테말라산 이 두 개 축을 가지면 거의 실패가 없다. 그리고 요사이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이제 게이샤 커피 품종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게이샤라고 하면 일본 분들이 그 게이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이제 에티오피아의 한 지역에서 나온 명명되는 거기 때문에 게이샤라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게이샤 품종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좋고 저는 특별히 제일 강추하는 것은 파카마라라는 게 있습니다. 파카마라. 네,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과테말라산 중에 파카마라라는 품종을 선택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어떤 식생활을 하고 식생활 이렇게 식사 이후에 선택했을 때 가장 뭔가 궁합이 잘 맞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의 정서에서는 이 파카마라를 딱 마시면 정말 뭔가 한 잔의 커피를 마셨는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 확 올 것 같습니다.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에티오피아, 과테말라를 선택하면 대체적으로 네. 실패가 없고 특히 파카마라가 있으면 그렇죠. 그거를 마셔보면은 네. 만족감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파카마라 정도의 품종을 가지고 이렇게 카페에서 제공하는 정도라면 네. 카페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미 그 정도는 검증이 되는 카페이기 때문에 파카마라가 없다, 게이샤 같은 건 잘 취급하지 않는다 하면 좀 보편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카마라 정도가 있다 하면 특별한 곳이구나. 그러면 특별한 맛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카마라를 취급하면은 뭘 좀 아는 곳이구나.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리스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저분한테 실수하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커피가 종류마다 맛이 다 다르잖아요. 네. 보통 이제 신맛이 많이 나는 커피도 있고 어떤 커피는 막 쓰기도 하고 네. 어떤 커피는 좀 구수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 그 신맛이 나는 커피가 좋은 커피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신맛 나는 커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신맛이 나는 커피가 좋은 커피입니까? 근데 이게 딱 잘라서 사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데 대체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젊은 MZ 세대 뭐 조금 윗대도 마찬가지지만 커피를 이렇게 이제 옛날 어떤 커피에 좀 반항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서가 일부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 강하게 추출한 커피, 좀 이렇게 짙게 볶았던 커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에 반대점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연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맛 있는 커피가 많이 이제 나오는 어떤 형태거든요. 근데 신맛이 정답이다, 선맛이 정답이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커피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편안한, 이미 내가 뭐 시고 달고 이런 걸 넘어서 좋은 커피는 딱 입에 들어가면 편안해져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설탕이 달 때 굉장히 좋지만 맛있는 설탕은 되게 이렇게 단맛도 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쵸. 근데 좀 불편한 단맛은 여러모로 불편한 것처럼 어떤 커피에서 주는 것들이 신맛도 이게 정말 좋은 커피는 어떠냐면 신맛이 정말 찰나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찰나적으로 들어와서 그게 거꾸로 단맛으로 남는다. 정말 좋은 커피는 그냥 맛으로 표현하면 결국은 끝에 입에서 남는 것은 달달함. 그게 달다는 게 설탕처럼 단 게 아니고 감미라고 할까요? 뭐 맛있는 과일에서 먹는 어떤 단맛, 또 정말 이렇게 원재료에서 얻는 것들은 결국은 좋은 단맛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운으로 남을 때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맛은 분명히 서든 시든 이렇게 첫 장면에 들어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남는 것들은 단맛이 이렇게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야 정말 좋은 커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로스팅을 좀 다크하게 안 하고 가볍게 네. 하는 게 약간 유행하고도 그렇습니다. 이제 통하는 예. 부분이고 일단 좋은 커피는 내가 마셨을 때 편안한 커피. 네.
이게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생 커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막상 이렇게 인생 커피 찾겠다 하면 사실 안 나타나는 거고, 진짜 어떤 것들은 심장이 탁 묻는다는 느낌? 한 모금 못 마셔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정말 입안에 탁 넣어서 이렇게 혀위에 딱 얹어놓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 앞에서 이야기하면 입을 벌리기 싫은 거야. 이 향이 도망갈까 싶어서. 막 다가가면 도망가고, 또 막 지칠 듯 하면 살짝 다가와서 막 향으로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딱 그런 커피 마시면, 와, 그렇지. 원래 커피에 이런 맛이 있었어. 이게 커피 맛이야. 나는 이런 커피를 또 만들 거야. 이런 커피를 만들어서, 커피 좋아하시는 우리 사람들한테 다 전해줘야지. 막 이렇게 해서 또 시작하면 또 커피 또 도망가 버리고. 그래, 하여튼 그런 반복이 일상이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바리스타 1세대시잖아요. 네. 거의 80년대 시작을 하셨고, 그때랑 비교를 하면은 지금은 그때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국민들이 커피를 즐기고 네. 일상이 됐고, 커피 전문점도 너무너무 많이 생겼고요. 커피 공화국이라는 말정도 네. 있는데, 어떠세요? 커피 1세대로서 지금의 이런 모습들 반갑기도 하실 거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좀 커피 문화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커피가 참 꼭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 커피를 자기 기준으로 좋아하고, 어쩌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한 10,000원 정도면 세계 정말 탑 중에 탑의 어떤 커피를 10,000원 정도면 마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10,000원 정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이제 커피값으로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있지만, 또 반면에 내가 정말 뜻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 동안 모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며칠 좀 준비를 해서 세계 최고들이 마시는 바라는 그런 거를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스한 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잖아요. 나는 저 집에 살아보고 싶고 잘 안 되지만, 커피는 내가 며칠만 또는 어느 지역만 가면은 세계 최고의 품종, 또 세계 최고의 명인이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최고의 라인업에 있는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많은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제공됐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기회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이 커피가 많이 이렇게 전파돼서 커피 애호가들이 더 많고, 그냥 덧없이 어느 누구든지 선택해서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위안이 된다면, 저는 그건 정말 커피가 잘 진화해 왔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직도 많은 거 보면 이렇게 커피와 함께 하신 세월이 길어도 네. 목표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커피는 제가 만드는 커피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들다 하더라도 커피가 제공돼서 우리 어떤 삶이나 사회가 더 나아지는, 더 밝아지는, 아름다워지는, 배려가 있는 이런 형태로 계속 바뀔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커피가 앞으로 좀 더 확산되고 우리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커피를 네. 좋아하는 사람 중에 네. 한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질 높은 커피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된 것도 네. 또 대표님처럼 1세대로서 이 30년 세월을 잘 닦아오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화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커피 마실 때마다 대표님께 들었던 이야기들 상기하면서 더 향기로운 커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